여러분 안녕하세요, 조우입니다. 오늘은 놀이프로의 진짜 서큐버스인 유메노리리스가 갑자기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아가지고 해고를 당했어요. 이거에 관해서 또 잠깐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일단 자세한 내용은 1시간짜리 영상이 있으니까 그거 보시고, 이번 영상에서는 이제 바쁜 현대인들을 위해서 10분 컷으로 짧고 빠르게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일단 유메노 리리스가 어떤 버튜버인지를 좀 알아야겠죠. 뭐 여러분들은 놀이 프로의 방송을 안 보실 거니까 당연히 모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잠깐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일단 진짜 서큐버스라는 설정에 걸맞는 말과 행동을 하는 애예요. 일단 생방송 중에 자지 보지 이런 거를 필터링 없이 말합니다. 게다가 이런 말 한 게 우리가 아는 호로라이브의 초코 센세랑 콜라보 방송을 하면서 이런 발언들을 쏟아내요. 이거에 관해서는 이제 또 이전 영상이라든지 아니면 유튜브에서 검색만 하면 나오니까 한번 찾아보시고요. 이제 1시간짜리 풀 버전 보면 직접 그 발언들을 들으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궁금하시면 그거 보세요. 일단 첫 경험서를 방송에서 풀어줘요. 그럼 초코 센세이랑 방송할 때도 이 이야기를 또 해줍니다. 그러니까 유니콘들을 그냥 아예 참수를 해버렸다. 학살을 했다. 이런 거죠. 게다가 이제 첫 경험서를 좀 들어보면 이제 전 남친이랑 첫 경험을 하는데 둘 다 처녀 동정이었기 때문에 조금 실수가 있었다. 그리고 차 안에서 했다. 이러면서 했는데 남친이 조금 실수를 해가지고 뒤에 구멍 후장에 넣었다. 이런 말을 해요. 단어 선택도 뭐 엉덩이 구멍이라든지 뒤쪽 구멍이라든지 이런 게 아니라 후장이라고 말합니다. 미쳤죠? 어쨌든 뭐 뒷구멍이라도 했으니까 처녀 아니다 뭐 이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일본 여자들한테 있어가지고는 오타쿠한테는 처녀가 굉장히 중요한 스테이터스지만은 일본 일반인 여자애들한테 있어가지고는 처녀라는 건, 나이 먹고 처녀라는 거는 인기 없는 여자의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한국도 이제 나이 먹었는데 남자가 동정이다 이러면 인기 없는 남자다 이런 것처럼 일본에선 여자도 나이를 먹었는데 처녀면 인기 없는 여자다 이런 거 기 때문에 얘는 이제 버추얼 유튜버로 데뷔했는데도 불구하고 처녀면 쪽팔린다라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쵸? 어쨌든 뭐 그래가지고 뒷구멍만 했으니까 앞구멍은 처녀가 아니겠냐 뭐 이런 이야기가 있으니까 앞구멍은 이제 알바하는 곳에 여자 선배한테 페니스 밴드로 개통을 당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해요. 게다가 이제 초코 선생이랑 이야기하면서 이 요 가슴 밑에 있는 구멍 뭐 왜 있는지 아냐 이래 물으니까 초코 센세이가 유혹하려고 그냥 뚫려 있는 거 아니야 이러니까 아 잘 모르시네 이러면서 이제 야한 걸로 초코 센세한테 마운트를 잡아요. 진짜 서큐버스니까 얘는 초코 센세는 서큐버스인 척하는 악마고 얘는 진짜 서큐버스니까 그러면서 이 구멍에 대해 가지고 신나게 설명을 해줍니다.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이 구멍은 이제 파이즈리 구멍이다. 요 밑에 구멍으로 넣어가지고 위로 빼는 거다. 뭐 이런 소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위에 구멍이 뚫려 있는 이유가 그런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거다. 이러면서 말을 하죠. 미쳤죠. 근데 뭐 이러한 디자인은 이제 모모스즈 내내 신의상, 뭐 이제는 신의상도 아니죠. 기본 의상인 거에도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어요. 이제 복숭아 모양으로 되어 있죠. 그 용도도 얘가 말하는 그 용도랑 똑같습니다. 파이즈리 구멍이라고 이제 모모스즈 네네의 의상을 디자인한 이제 고미리 센세이가 직접 밝힌 내용이고요. 어쨌든 그렇다. 그리고 나오죠. 이 모모스즈 네네 구멍이라는 게 여기 밑에 이거를 말하는 겁니다. 여기 밑에서 넣어서 이렇게 위로 나오게끔 한 디자인이다. 이 구멍의 용도는 아까 말했던 얘가 말한 용도랑 똑같다. 뭐 이런 거죠. 이거 공식 설정이에요. 제가 그냥 아가리 치는 게 아니라. 그쵸? 그리고 얘가 아까 말했던 페니스 밴드라는 게 이겁니다. 이거를 굉장히 안 징그러운 걸로, 조금 징그럽지 않은 걸로 찾아온 거고, 페니스 밴드라고 검색하면 이 징그러운 게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얘가 이제 페니스 밴드로 개통당했다 이런 말을 해요. 이 페니스 밴드라는 거는 이제 여자가 여자랑 할 때 남자 역할을 하는 애들이 차고 한다거나, 아니면 여자가 남자랑 할 때, 그런데 남자가 게이다,
그래가지고 똥꾸녕으로 한다 이러면 쓰거나, 아니면 그게 끝이구나, 뭐 그렇다 이거죠. 그리고 이제 회사에서 이렇게 공지사항이 올라와요. 유메노 릴리스에 관한 보고라고 하면서 이제 계약 해지가 됐다. 법률에 저촉하는 의심스러운 행위, 중대한 계약 위반 행위, 허위의 신고, 비밀 유지 계약에 위반하는 행위, 요런 내용으로 이제 해고를 했다 이렇게 밝혀요. 자세하게 어떤 내용인지는 말 안 하죠. 그 다음에 본인 및 변호사도 이제 같이 협의를 했는데, 우리 회사는 더 이상 얘를 매니지먼트 계속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해서 해고를 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해고 원인은 뭐냐면 이중계약이 원인이에요. 일단 릴리스 아내 사람이 사야마구라는 애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야마구라는 게 유튜브 채널인데, 얘가 아내 사람의 사야마구로 활동을 하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 사야마구가 다른 유튜버 소속 사무소랑 계약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아내 사람은 이제 다른 라이버라는 회사에 소속이 되어 있고, 릴리스는 이제 놀이프로에 소속이 되어 있고, 이렇게 이중 계약을 해버렸다 이거죠. 그러니까 얘가 진짜 생각이 짧았던 거예요. 좀 멍청했던 거죠. 그러니까 아내 사람은 없다 뭐 이런 컨셉이긴 하더라도, 결국에는 계약은 실명으로 계약을 할 텐데, 내가 이 회사에 소속되어 있는데도 다른 회사에 또 소속이 된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애초에 계약할 때 이중계약에 관련된 내용이 분명히 있을 텐데, 얘는 계약서를 제대로 안 본 거야. 그쵸? 존나 멍청한 거예요. 아니면 이제 지금 있는 회사가 별로 안 좋다고 생각을 했으니까, 회사에 대한 불만이 있었으니까 그쪽 회사로 넘어가기 위해서 이제 절차를 밟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죠. 일단 회사에 대한 불만이 어느 정도 있었다는 거는 이 뒤에 내용이 나옵니다. 어쨌든 이게 바로 아내 사람 얼굴이에요. 상당히 예쁘죠. 그러니까 자기가 처녀 취급 받는 게 기분이 나쁘다 이러는 거예요. 이 정도로 생겼는데 내가 처녀겠어? 나도 나름 인기 많은 여자야, 요렇게 이제 어필을 하고 싶었다 이거죠. 그러니까 못생긴 년 취급받고 싶지는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타쿠 상대로 장사하기에는 이제 조금 사고방식이 일반인에 가까웠다 이런 거죠. 근데 오타쿠 상대로 장사할 거면 이런 식으로 나는 인기 많다 이게 아니라, 나는 인기 없고 처녀고 주변에 남자도 없고 남자가 좀 불편하고 와 이렇다, 요런 컨셉을 잡는 게 인기를 얻기 위한 좋은 방법이라고. 뭐 그런데도 불구하고 얘는 그렇게 막장 컨셉을 잡았다 이거예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완전 인기가 없었냐 이런 건 아니고, 여러분이 라즈마 좋아하듯이 얘도 나름 인기는 있었다 이거죠. 그런데 이제 호리프로가 대놓고 이제 아이돌 소속 사무소의 컨셉을 표방하고 있는데, 얘같이 독특한 애가 나왔었다 이거죠. 그런데 이러한 컨셉을 운영 측에서 제재를 했냐?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름 다른 남자 이제 버튜버들이랑 합방하지 않는 이상은 활동에 자유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애초에 설정부터 서큐버스고 이미 허가를 받고 요런 컨셉을 잡고 한 거다 이거죠. 그러니까 뭐 조금 안쓰러운 내용들도 있죠. 어떤 거냐면 뭐 첫 경험 때 둘 다 동정 처녀라서 뒷구녕으로 잘못 넣었다 이런 흑역사 이야기도 하면서, 나름 자기가 망가지는 거에 관해 가지고도 그렇게 이제 꺼려하거나 그러진 않는다. 개그감은 확실하게 있었다. 색드립을 치면서 뭐 그런 거죠. 그리고 이게 이제 이중 계약을 했었다는 라이바, 그러니까 라이버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실시간 방송을 하는 사람들을 이제 라이버라고 칭하고, 버추얼 유튜버라는 용어 외에도 이제 동영상을 올리는 게 아니라 라이브 방송을 하는 애들을 버추얼 라이버라고 칭하기도 합니다. 칭호가 꽤나 다양해요. 어쨌든 요 사이트 공식 홈페이지에서 소속 연예인 이름으로 이제 사야마구가 등재된 적이 있었다 이거죠. 이런 식으로 등재가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중계약 논란이 생기고 결국 이제
이 소속 사무소 홈페이지에서도 이름이 내려갔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중 계약을 했기 때문에 이 회사에서도 잘리고 저기 호리프로에서도 잘렸다 이런 겁니다. 어쨌든 비밀 유지 계약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서 좀 잠깐 이야기를 해보자면, 계약 조건 등을 떠벌리고 다니는 것도 이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회사에 다니는데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출근이고 내 연봉은 얼마고 막 이런 거를 밝히는 것 자체가 계약 조건 위반이에요. 그러니까 비밀 유지 계약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회사에서 내가 돈 얼마 받는지 떠벌리고 다니면 안 된다 이겁니다. 근데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일한다 이 정도는 뭐 밝혀도 문제가 없는데, 연봉을 밝히면 큰 문제가 돼요. 왜냐면 나랑 같은 회사에 다니고 있고 나랑 이제 뭐 경력이 얼마 차이가 안 나는데 그 친구랑 저랑 연봉이 차이가 날 수도 있어. 그래가지고 분쟁이 생길 수도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가 왜 쟤보다 못 받아? 이런 식으로 난리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누가 아무리 회사에서 친하다고 해도 술 마시면서 너 연봉 얼마야? 라고 물으면 그냥 적당하게 받는다, 니랑 별 차이 없다, 이런 식으로 말 돌리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말하면 안 돼요. 말했다가 사건 터진 적이 많습니다. 그쵸? 어쨌든 뭐 호로라이브 5기 생긴 마노 알로에가 이제 방송 전에 모델링을 유출했다거나 뭐 이런 것도 회사 기밀을 유출시킨 거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해고 사유가 됩니다. 그런데 뭐 마누 알로에는 이것 때문에 해고됐냐?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해고된 건 아니고 결국에는 회사는 어느 정도 이제 조금 처벌을 내리고 계속 활동시킬 생각이었는데 얘가 자기 성깔에 못 이겨가지고 성에 못 이겨가 나간 겁니다. 왜냐면 이제 아내 사람의 남자친구 논란도 있었는데 이거를 마누 알로에 입으로 직접 해명하라고 이지랄 해가지고 열받은 거예요. 마누 알로에가 일단 사과는 했는데 지는 열받는 거지. 왜냐면 아내 사람이랑은 별개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 그런데 얘가 이제 뭐 아내 사람 이제 계정으로 마누 알로에를 마파를 한다든지 이제 남자친구 계정도 마파라고 그러면서 해명을 하는데, 뭐 데뷔하기 전에 이미 헤어졌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여론이 잠재워지지가 않았죠. 그런데 그냥 버텼으면 잊혀졌을 텐데 지성에 못 이겨서 나간 거다 뭐 이런 거죠. 저는 남아 있었으면 충분히 뭐 성공적으로 지금 막 100만 유튜버 80만 유튜버 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그만큼 능력이 있었고 호로라이브에 잘 없는 색드립의 대가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누 알로에가 얘랑 비슷하다고 보면 돼요. 리리스랑. 리리스보다는 심하게 하진 않았겠죠. 왜냐면 호로라이브라는 회사의 분위기가 있으니까. 어쨌든 그런데 이제 아내 사람 트위터에서 보면 리리스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았다 이거죠. 이거에 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마누 알로에라고 제 유튜브 채널에서 검색을 하시면 1시간짜리 영상이 있어요. 그거 보시길 바랍니다. 어쨌든 그리고 이제 여기 얘가 사야마구가 리리스의 아내 사람이 트위터에다가 이 세컨 계정으로 이제 글을 썼는데 그거에 관한 답글이 이렇게 달렸어요. 고용노동부의 상담을 받아보는 게 좋을 것 같다. 참고로 월급날이 정해지지 않은 것도 노동기준법에 어긋나니까 확실하게 항의하는 게 좋다. 이런 답변이 달려요. 그러면 뭐냐? 얘가 트위터에다가 회사에 대한 불만을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회사가 블랙기업 아니냐? 이거는 좀 이상한 거 아니냐? 내가 회사에서 이런 대우를 받고 있는데 이게 일반적인 거야? 정상적인 거야? 라고 상담을 한 거야. 그런데 이 트윗을 본 이제 팔로워들이 이런 식으로 조언을 해주는 거죠. 고용노동부에 상담 받아봐라. 월급날이 안 정해져 있다고? 그럼 노동기준법에 어긋나니까 항의를 해라 이런 거죠. 그런데 애매하죠. 왜냐면 얘네들이 월급날이 정해져 있지 않다는 거는 얘네들이 버추얼 유튜버 소속 사무소고 이제 그냥 직장이랑 형태가 살짝 틀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월급이 밀리냐? 월급은 절대로 안 밀리거든요. 일단 돈이 나오는 구조 자체가 언제 들어올지가 몰라. 그런데 일반적인 회사면 예를 들어서 회사는 월급을 줄 현금을 보유하고 있어야 돼. 예를 들어서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어내고 이게 팔려야지 대금이 들어오겠죠. 그런데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었는데 아직은 덜 팔렸어. 그래가지고 돈이 안 들어왔어. 그러면 월급이 밀릴 수도 있죠. 그런데 회사 자체는 이렇게 월급이 밀리면 안 돼요. 가지고 있는 돈에서 아니면 대출을 받아서 직원들 월급을
갚고 그 다음에 돈이 들어오면 다시 대출 갚고 이런 식으로 유지를 해야 되고, 돈이 이제 늦게 들어올 때를 대비해서 이미 미리미리 현금을 확보를 해놔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회사는 이제 유튜브가 수익을 정산을 해줘야지 이제 지급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회사니까 당연히 자기 돈에서 월급날을 딱 정해줘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럴 수도 있죠. 그런데 그러기에는 이 회사 자체가 개인 회사에 가까웠고, 그러니까 한 사람이 그냥 세운 거예요. 이제 이누야마 타마키, 스쿠다니 노리오가.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자금력이 확보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당연히 유튜브에서 수익금이 들어오면 그거를 분배하는 형태로 하는 거지. 얘가 일반 회사처럼 그렇게 하기에는 힘들었다 이거죠. 이거는 뒤에 가면 또 설명을 할 건데, 일단 해고 후에 어떠한 이제 일이 있었냐. 일단 회사 공식 홈페이지에서 유메노 릴리스 계약 해지 발표를 합니다. 2022년 1월 10일 날 해요. 근데 이제 아까처럼 자세한 내용을 밝히지 않아서 추측이 난무했죠. 근데 결국에는 이제 이중 계약 문제가 가장 컸다. 그리고 다른 이제 트위터 계정으로 이제 회사랑 계약 내용에 관해서 이제 정보를 유출하고 조금 불만 섞인 글들을, 그 회사의 이미지를 안 좋게 만들 내용들을 말했기 때문에 해고를 당한 겁니다. 그런데 자세한 내용을 밝히지 않으니까 얘가 잘못한 건지 회사가 잘못한 건지 모르니까 다른 이제 회사 소속 버튜버들한테 많은 비난이 와요. 그러니까 리리스의 팬들은 리리스가 해고를 당했는데 왜 너는 리리스 편을 안 들어주냐, 리리스가 해고당한 게 슬프지도 않냐, 왜 멀쩡하게 방송을 하고 있냐, 이런 식으로 많은 비난을 받았다 이거죠. 키리코코 때도 마찬가지죠. 키리코코가 이제 해고를 당했는데 니들은 왜 그렇게 멀쩡하게 하냐, 슬프지도 않냐, 이런 식으로 많은 비난을 받았다 이거죠. 그런데 키리코코 때랑 틀린 거는 키리코코는 잘못한 게 없지만은 얘는 지가 잘못해서 해고당한 거다 이거죠. 일단 계약 해지 발표 후에 아랫사람 채널 사야마구 채널에서 방송을 킵니다. 그러면서 이제 뜬금없이 내가 유메노 리리스입니다 라고 말을 하진 않지만은 모두가 알고 있다는 가정하에 그냥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어리둥절하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본인이 뭐 이러한 문제 때문에 많이 걱정을 끼쳐 드렸다, 그리고 모두 다 내 잘못이니까 다른 사람들에 대한 비난을 하지 말아달라, 이런 식으로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조금 쉬다가 방송을 하도록 하겠다, 죄송하다, 이런 식으로 무조건 대가리를 박는다 이거죠. 왜냐면 실제로 지 잘못이 맞으니까 그렇다 이거죠. 그러면 이제 아까 이야기를 좀 다시 해봐야겠죠. 회사랑 리리스 둘 중에 누구의 잘못인가. 일단 놀이프로는 이누야마 타마키라는 이제 버튜버, 츠쿠다니 안에 사람 츠쿠다니 노리오예요. 만화 작가가 취미삼아 만든 회사예요. 일단 오다 노부 히메라고 해가지고 포르카가 과거에 활동하던 버튜버가 있었죠. 이 오다 노부 히메에서 은퇴를 하고 포르카로 전생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스쿠다니 노리오가 오다 노부 히메를 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얘랑 콜라보 방송하고 싶다는 생각에 이 이누야마 타마키라는 캐릭터를 만들어가지고 버튜버 데뷔를 하고 결국에는 이제 오다 노부 히메랑 콜라보 방송까지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돈을 벌기 위해서 버튜버 회사를 차린 게 아니라 그냥 취미삼아 차린 거예요. 내가 버튜버 하고 싶으니까. 그런데 내가 버튜버 활동해보니까 뭐 어느 정도 노하우도 생겼고 내가 만화 작가다 보니까 그림도 그릴 줄 아는 거야. 그래가지고 모델링도 자기가 할 수 있고 캐릭터 디자인 자기가 만들고 이제 3D 모델러만 고용을 해가지고 모델링을 만들면 뭐 이제 버튜버 회사 운영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뭐 니지산지나 호로라이브처럼 오디션을 통해 가지고 생판 모르는 애들을 고용하는 게 아니에요. 지인들 통해 가지고 지인의 소개를 받거나 지인의 지인 그런 애들만 고용을 한다 이거죠. 왜 이렇게 하냐면 이제 염상 터질까봐 어느 정도 이제 검증이 된 애들을 고용을 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지금 검증이 됐다고 해가지고 리리스를 데뷔시켰는데 리리스가 사건이 터졌죠. 그러니까 영상을 터지더라도 웬만하면 터질 확률이 낮은 애들이 얘네들이었는데, 왜냐면 다 지인이라니까, 서로서로 아는 사람이라니까, 아는 사람이거나 아는 사람한테 소개를 받은 애들이었기 때문에
웬만하면 영상이 터질 확률이 낮았는데 이렇게 터져버렸다. 그러니까 세상 일은 모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가 블랙일 리가 없다 이거예요. 아까 이제 리리스가 트위터로 이 회사가 진짜 정상적인 회사냐, 월급날이 정해져 있지 않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아까 말했듯이 얘네들은 개인 사업에 특히 가까워요. 뭐냐면 얘가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서 벌어들이는 돈에 따라서 수익금을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급이 없는 거예요. 일반 회사랑 틀리다고. 그러니까 회사 출근해가지고 일 안 하고 그냥 자리에 앉아 있더라도 꾸준히 돈 나오는 그런 회사랑 틀리고, 자기가 열심히 한 만큼 가져가는 돈이 많은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열심히 해가 슈퍼챗 많이 받고 이제 조회수가 많이 높아가지고 광고 수익이 많으면 이제 회사랑 분배할 때 퍼센트로 나눌 거니까 회사한테 얼마 돈을 준다가 아니라 번 돈에서 몇 퍼센트로 나누는 거니까, 많이 하면 돈 많이 벌면 많이 벌수록 좋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월급날이 정해져 있지 않죠. 일단 유튜브에서 정산을 해줘야지 분배를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월급날이 안 정해져 있다 이러면 회사 형태가 틀린데 기존의 일반적인 회사의 기준으로 말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렇다. 그러니까 결론은 릴리스가 잘못한 게 맞아요. 계약 조건을 누설했고 계약 조건에 대한 불평불만을 떠벌리고 다녔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행동들은 진짜 생각이 짧았던 거예요. 사회 경험이 잘 없었던 거죠. 그래가지고 편하게 살다 보니까 불만이 쌓인 거야. 그러니까 지가 알바를 했다거나 뭐 직장 생활을 다녔으면 이 유튜버로 활동하는 게 얼마나 편한지 잘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모르고 그냥 편하게 일하다 보니까 이제는 불만이 생긴 거지, 사소한 것들한테. 괘씸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괘씸죄로 처벌당했을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왜냐면 츠크다니 노리오가 취미삼아 만든 회사라고 했잖아. 돈을 벌기 위해서 만든 게 아니라 내가 취미삼아 해봤는데 괜찮네, 이거 뭐 회사 차려야겠다, 다른 그러면서 나도 이제 다른 신인들 대비시켜가지고 해야겠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무상노동은 아니야. 돈 벌리면 좋은 거고 아니면 많은 건데, 기본적으로 내가 버추버가 좋아서 만들었다는 게 깔려있는 회사다 이거죠. 그래가지고 지인들을 통한 입사만 가능해가지고 이렇게 서로 즐겁게 가족 같은 회사를 목표로 한다 이거죠. 지금은 무슨 가족 같은 회사라고 하면 이미지가 안 좋지만 얘는 진짜로 지인들로만 구성해서 버추버로 활동하면서 즐겁게 하자 요런 생각으로 만들었는데, 지인 소개로 들어온 애가 뒤에서 지욕을 하고 댕긴 거야. 이 회사 블랙 기업이다. 월급날 또 안 정해져 있고 이거 정상적인 회사 맞냐? 불평불만을 하고 다니는 뒷담화가 딱 걸린 거야. 그러니까 이제 축구단이 노리와가 존나게 서운한 거지. 배신감도 느껴지고, 나는 지들을 위해 가지고 존나게 열심히 노력하고 회사도 만들고 데뷔도 시켜줬는데 뒤에서 나를 욕해? 개빡쳤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니가 지금 계약 조건 늘 누설을 했고 계약 조건에 대한 불평불만 기밀 유지 사항도 누설했고 위반했고, 그러니까 너는 해고야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괘씸하니까 꼬투리 잡아가지고 근데 그 말이 틀린 것도 아니니까 실제로 위반한 거 사실이니까 그래가지고 해고를 시킨 겁니다. 이거에 관해 가지고는 얘가 무슨 100만 유튜버고 니지산지고 호로라이브였고 이랬으면 그냥 근신처분 내리고 봐줬을 수도 있어요. 그쵸? 그런데 스크다니 노리오는 괘씸했던 거야. 게다가 스크다니 노리오의 회사는 거의 1인 회사에 가깝죠. 모든 지분과 권리를 자기가 대부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애들이랑 상담을 하겠지만은 그래도 자기가 사장이야. 자기 멋대로 할 수 있는 진짜 조쏘인 거야, 조쏘.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취미삼아 만드는 회사인데 자기 덕 보고 데뷔한 애가 뒤에서 지 욕하다가 걸린다? 그러면 그냥 씨발 내 기분 나쁜데 해고지. 나는 너 없어도 우리 회사 잘 돌아간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쵸? 얘가 만약에 100만 유튜버에 진짜 루시아랑 키르코코급으로 돈을 많이 벌어와봐, 그러면 그냥 근신처분 내리고 봐줬겠죠. 그쵸? 일단 얘가 왜 또 잘못된 이유가 확실하냐면 변호사를 데리고 대화를 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크다니 노리오 같은 경우에는 일단 대화로 풀어야겠죠. 일단
불러가지고 네가 뭘 잘못했는지 아냐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런데 리리스 같은 경우에는 지가 불리한 거 아니까 변호사를 데리고 간 거예요. 변호사 데리고 가니까 해고 이야기가 나왔겠죠. 해고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거는 불합리하다. 나는 해고 당하고 싶지 않다. 이러면서 변호사 데리고 가가지고 이야기를 나눴는데 변호사가 살펴봐도 이거는 확실하게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기밀을 누설했고 불리한 내용만 가득한 거야. 게다가 얘가 직접 말하는 뭐 불공정 계약이라든지 블랙 기업이라는 증거가 나오지가 않는 거지. 불공정 계약에 대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으니까 변호사가 할 말이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냥 근신 처분 뭐 이거는 예상인데 변호사가 말을 했겠죠. 해고는 너무하다. 근신 처분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남을 수 없겠냐 이랬는데 괘씸하니까 축구단이 노리어는 이제 아까 말했던 그 이유를 들면서 해고를 시켜버린 겁니다. 말했죠 회사가. 위로 돌아가 보자. 자, 우리 회사는 매니지먼트를 계속하는 게 곤란하다. 기분이 상했다는 겁니다. 얘한테는 더 이상 지원 못하겠다. 괘씸해가지고 이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네가 해고당하는 이유는 법률에 저촉하는 의심스러운 행위가 있었고 중대한 계약 위반 행위도 있었고 허위의 신고도 있었고 비밀 유지 계약에 위반하는 행위도 있었다. 그래서 넌 해고다. 이렇게 말을 한 거죠. 뭐 법률에 저촉하는 의심스러운 행위는 뭐 옛날에 히토미 크리스가 했었던 뭐 원조 교제라든지 이런 건 엄청 심한 거고 얘가 뭐 어떤 걸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외에 중대한 계약 위반 행위는 아까 말했죠. 이제 뭐 계약 사실을 누설한다거나 뭐 이런 거. 그 외에 허위의 신고는 이제 입사할 때 뭐 거짓말을 했다든지 아니면 너 혹시 다른 회사랑 이중 계약했니? 이렇게 물었는데 안 했는데요 라고 거짓말을 했다든지 회사에 거짓말을 하는 모든 걸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비밀 유지 계약에 위반하는 행위, 회사와의 비밀 계약 내용을 누설했다 이런 거죠. 어쨌든 결국에는 해고를 당하고 기록 말소형에 처해집니다. 기록 말소형은 대체적으로 회사랑 사이가 안 좋을 때 일어나는 거예요. 회사가 사이가 좋은데 얘가 뭐 몸이 아파가지고 은퇴를 했다? 졸업을 했다? 이러면 당연히 기록이 남고 졸업생으로 표현이 돼요. 그런데 이제 회사랑 안 좋게 헤어졌기 때문에 채널도 사라지고 트위터 계정도 사라지고 이제 홈페이지에서 얘의 정보도 사라진다 이거죠. 일단 뭐 불공정 계약이 아니라면 리리스가 당연히 질 리가 없죠. 왜냐면 이제 변호사까지 대동했으며 노동기준법에 위반한 정황이 발견되면 해고는 불합리하다 이렇게 싸울 수가 있다 이거죠. 그리고 아까 말했죠. 법률에 저촉하는 의심스러운 행위는 호로라이브 1기생으로 데뷔했다가 해고당한 히토미 크리스가 가장 대표적인 예죠. 게다가 중대한 계약 위반 행위에는 이중 계약이 있고 허위 신고는 회사한테 거짓말 한 거를 이제 이유로 든 거고 비밀 유지 계약에 위반하는 행위는 계약 내용에 대한 누설이 있고 이제 변호사를 대동해서 협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변호사를 데리고 왔는데도 해고를 피할 수가 없었다. 그러니까 회사가 얘를 해고하는 거는 정당했다 이거죠. 그런데 만약에 정당하지 못했으면 아내 사람의 유튜브 채널에서 방송을 할 때 불평불만하고 이제 계속 싸우겠죠. 그런데 유메노 리리스가 무조건 제가 잘못한 거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뭐라고 하지 마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앞으로는 아내사람 채널에서 이제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한 거는 자기 잘못이 명확하니까 이길 건덕지가 없으니까 패배를 인정한 거다. 이런 겁니다. 반대로 키류코코는 대놓고 자기가 잘못했다고 말 안 했죠. 왜냐? 자기가 잘못한 거 아니니까. 이제는 키류코코가 해고당한 게 맞다. 확실하게 아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결론은 이제 축구단이 노리오의 신기를 건드린 리리스 잘못이고 은혜도 모르는 년이었다 이거죠. 축구단이 노리오가 자기 자비 들여가지고 회사 만들고 모델링 만들어주고 이래가지고 지인을 통해가지고 고용을 했는데 괘씸하다 이거죠. 내가 오디션으로 뽑은 생판 모르는 애도 아니고 지인의 지인이고 그런데도 뒤에서 내 뒷담화를 해? 괘씸하다 이겁니다. 그래가지고 해고를 당한 거다 이거죠.
그리고 뭐 놀이프로의 키리누키 가이드라인이라는 것도 있어요. 이거에 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하자면 이 회사는 수익화 금지를 명시를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호로라이브나 다른 애들은 수익화 금지의 조항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했죠. 호로라이브나 니지산지는 수익화 해도 된다고. 그런데 얘네들은 수익화 금지를 명시를 해놔요. 왜 이렇게 말을 하냐면 이렇게 수익화 이제 금지를 안 해놓으면 오히려 본 채널의 영상들이 수익화가 박탈이 당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야 네가 올린 영상은 다른 채널에도 많이 올라온 채널이고 다른 채널에도 먼저 올라와 있는데 너 그거 표절한 영상 아니냐 이런 식으로 수익화 박탈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 키리누키 채널은 수익화를 하지 마세요 라고 명시를 해놓는 겁니다. 얘가 왜 이런 거에 대해서 빠삭하냐면 스크다니 노리어가 버튜버가 좋아서 이제 버튜버로 데뷔하고 활동도 회사도 차렸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서 잘 아는 거야. 게다가 이제 본 영상의 링크는 게으르안에 반드시 표기를 해라 이렇게 나오고 컷 편집만 해가지고 키리누키를 유튜브에 업로드하는 건 금지한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컷 편집만 한 거는 키리누키로 인정을 하지 않겠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영상은 수익화를 했든 안 했든 간에 무조건 금지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놀이프로 키리누키는 하실 때 조심하라 이거죠. 그리고 이 컷 편집만 한 거는 트위터나 니코동에 업로드하는 거는 신경 안 쓴다 이거예요. 유튜브만 금지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게이머즈에서 신인들이 데뷔 중이에요. 이제 호로라이브 게이머즈처럼 이제 놀이프로에서도 게이머즈를 만드는데 원래 이제 호스케 와라베밖에 없었는데 여기도 1화 그 다음에 라이온하트 신 요 3명이 데뷔를 한다 이거. 얘도 역해입니다. 그런데 너무 남자같이 생겼죠. 저는 여기 라이온하트가 상당히 마음에 드네요. 뭐 호로라이브에도 사자가 한 마리 있는데 걔는 백사자죠. 얘는 전통적인 이제 금발 사자고 라이온 하트 이름도 멋있죠. 그렇다 이거죠. 어쨌든 누구나 실수는 하는 법이라고 생각하고 리리스의 앞으로 사야마구로서의 활동을 저는 응원을 합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는 이걸로 끝.